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견갑골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병원도 가고 필라테스도 받고 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 스트레칭을 해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았고, 분명히 가슴 쪽에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칭을 해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견갑골에 진짜 참기 힘든 정도의 고통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에서는 뭐 코어를 키워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코어가 사실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제가 몸의 압력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몸을 잘못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갑골 통증뿐만이 아니라 목이라던가 뭐 허리 아니면은 다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몸이 불균형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몸의 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좀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견갑골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데, 제 오른쪽 어깨가, 그런데 이거는 많은 현대인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계속 컴퓨터로 마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날개뼈랑 어깨랑 이렇게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컴퓨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개뼈까지 같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 몸에 불균형이 있어서 뭐 하체라던가 아니면은 목에도 불균형이 있었는데, 요거를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전문가나 아니면은 작년에는 뭐 신경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좀 풀어냈냐면은,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몸통 안에 있는 압력이, 이 부분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몸에 압력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몸의 압력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때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몸의 안에 있는 압력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몸으로 보여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압력이라는 게 꺼져 있다라는 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가거나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말짱하고, 병원에서도 팔을 돌렸을 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과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호흡하고 연관이 또 없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들어와서 이 몸의 압력이 좀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내뱉으면 몸의 압력이 빠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이 몸의 압력의 근육은 호흡이 들어가나 빠져나가나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이게 더 팽창을 할 수 있고, 호흡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몸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호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오른쪽에 특히 많이 현대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 오른쪽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몸의 압력이 다 차 있으면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내밀고 있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쪽 어깨 날개뼈랑 전체를 그냥 앞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몸의 압력 자체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그려드리지 않았지만 밑에 이 다리 쪽에 붙어 있는 하체 쪽, 그러니까 복근하고, 그러니까 골반 쪽이겠죠. 그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마 걸음이 불균형하거나 아니면은 밑에 뭐 생식기 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요게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나 운동을 할 때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코어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스쿼트를 할 때 그 하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상체 압력, 골반까지의 압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다리를 접거나 필 때 관절의 유연성으로 그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몸이 찌그러져 있으면은 그게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요 사람의 몸통이라는 요 압력 자체는 이 몸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어야지 이 안에서 이 뭐지, 이 밖에 팔이나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 운동을 해도 등에 자극이 잘 안 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몸의 압력이 채워진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지 근육이 당겨지는데, 이 몸의 압력이 없는 상태로 팔을 당기게 되면은 이게 당겨도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팔, 그러니까 오른쪽 특히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키는데, 스트레칭을 해도 느낌이 잘 안 왔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날개뼈랑 이 어깨를 같이 뒤로 보내버리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내가 몸의 압력을 이렇게 채우고 이쪽 팔을 뒤로 보내면서 가슴 스트레칭을 하면은 스트레칭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 팔의 운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쪽 몸의 압력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이쪽 팔을 운동한다면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걸을 때마다 그쪽에 있는 몸의 압력을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이 몸의 압력을 지탱하는 이러한 속근육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굽는다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는 몸이 되게 팽팽하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몸의 압력이나 코어 근육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피부도 그렇고 모든 곳이 어렸을 때는 팽팽하죠. 근데 늙으면은 몸의 압력이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도 좀 줄어들고 어깨도 조금 줄어들고 몸의 많은 곳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운동을 하든지 뭐 요가를 하든지 필라테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헬스를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앉아 있거나 걸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 몸의 압력을 채운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은 얼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호흡기라든가, 호흡기라고 하면 조금 이게 뜻이 와전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에도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이 몸의 압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운동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 몸의 압력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 여기를 꽉 이렇게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요렇게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실 요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 요렇게 많이 더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몸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목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목도 이거를 잘, 그러니까 요게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목의 압력을 호흡이랑 조금 무관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몸이 커 보이거나 여성분들은 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실 뭐 차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걸 한다고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당된 내 몸 안에서 그냥 압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압력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앉아 있거나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누워 있게 되면은 이 압력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쉽잖아요. 서 있으면은 뭐 척추나 이런 데 나의 모든 압력들이, 무게들이 느껴지는데, 누워 있으면은 비교적 이 압력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저는 휴식이 누워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으면서 좀 이렇게 몸의 압력을 유지하기 쉬울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 몸의 압력을 채워야 된다, 이 개념 자체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알고 이 어깨랑 이쪽에 압력을 채우려고
그리고 요 목까지 같이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평소에도 그러려고 하니까 거짓말처럼 견갑골 통증이 완전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다시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프려고 하면은 요쪽에 압력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 않게 됐고, 그리고 여기 압력을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 운동을 하게 되니까 요쪽에 유연성도 조금 생기고 아픈 요인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저도 봤고 많이 했는데 그런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완화되는 게 그때뿐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몸의 압력에 대해서 조금 이 개념을 알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에도 신경을 쓰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뭐 의사나 아니면 그런 운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100% 그렇다라고 아니면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돈이 드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